사실 지금은 그런 거지. 쟤네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대선이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을 위하는 척하고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선 준비는 못해. 윤석열 탄핵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하면 실제로 지금 분위기 보니까 김문수가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도 별로 달가워하는 것 같지는 아니, 않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냥 웃고 있는 게 아니라 김문수가 되게 높아. 왜냐면 걔네들 대선 후보 뽑을 때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요? 룰이? 당원 50, 국민 50이에요. 근데 국민 50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김문수가 지금 1등 달리고 있으면 김문수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막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사실 막상 내밀 주자도 없지. 내가 봤을 때는 없죠. 사실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이재명을 대적할 만한 실력으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없죠. 현실은. 자, 그리고 여론조사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여론조사 공정처럼 자, 마차가 사기를 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론조사에 물어보는 방식. 그런 거 말고 그냥 누구누구 찍을 거냐고 물어봤을 때 자동응답 전화에서는 거의 20% 넘어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재명,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뭐 한동훈까지 돼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저는 대선이 저보다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10% 이상 차이 낸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을 거다. 선거 여론은 자동응답으로 하는 게 되게 맞아 떨어지고 여러분 MBS는 그냥 신경 끄세요. MBS 그 총선 있던 바로 전주에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더 높았어. 작년 4월 달에. 신경 끄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아까 말한 그 미국이 이제 윤석열 구하러 온다 같은 개소리는 어저께 다 깨졌죠. 트럼프가 윤석열 구명에 관심 없는 듯 이재명이 더 나은 동맹이다라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포리시가 보도를 했는데 이걸 또 꼬투리 잡고 넘어져요. 국민의힘이. 이 기사를 쓴 사람이 한국계다. 한국계래 이렇게. 야 한국계가 하지 그러면 어디 아프리카계가 하니? 한국어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면 저 본인들이 그렇게 미국 유학 많이 가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썼으면은 포리폴리시가 안 받아줬겠습니까? 네.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기고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그리고 그 훌륭한 글이 나오니까 많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나쁜 새끼인 건 맞는데 트럼프가 뭐 하려고 윤석열을 구하러 와요. 내용들 한번 볼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게 정답이죠. 뒤집어도 문제죠. 예. 제가 계속했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국민적으로 야야 내란 일어난 걸 어떻게 실드를 칩니까? 난 불가능하다고. 미국 보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했습니다. 한다. 예. 그렇죠. 그다음 국민의힘의 절규에도 트럼프는 윤석열 구명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관심 있을 턱이 있나? 트럼프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이 트럼프의 연결고리가 미약해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번에 만나러 가서도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다음 입장권 사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권?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문장이 핵심인데 이 문장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럼 어떻게? 진실인데 사실인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이거 있어요. 국민의힘이 트럼프 만나러 간다고 했던 취임식 때 트럼프 정부와의 미약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향했다. 미약한 유대감. 근데 이제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미국도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인데요. 현실을 안 따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재명 손들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우리도 자주국가인데. 그런데 쟤네들은 그거잖아. 집회 때 성조기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대주의가 완전히 깔려있는 상태에서 저놈들은 중국 좋아하니까 우리는 미국 좋아해 뭐 이런 식의 같은 구상유치한 애들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기사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정신적 타격감이 있는 기사죠. 그렇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무슨 그거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외국 드라마 중에 타잔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막 처해 있으면은 타잔이
빨가벗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 하면 코끼리떼가 막 몰려오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난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 윤석열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미국한테 하면 미국이 몰려와가지고 CIA 공고사직은 또 뭐래냐. 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에휴. 오늘요 민주당 집권 플랜 본부가 어떤 그 정권 교체 등을 위한 방안 제시 오늘 그 행사가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탄핵을 사실 기정사실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이후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냐에 대한 비전 제시하는 거거든요. 여기 저 집권 플랜 본부장이 김민석 의원이에요. 민주당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못 한다니까요. 탄핵을 기정사실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발짝 앞서 있는 거 맞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 채팅창에 갑자기 제인이라는 이름이 막 떠오르니까 이 타잔의 친구죠. 타잔의 여자친구 제인. 그거 데리고 다니는 원숭이 있는 치타고. 자, 왜 이렇게 한심한 쳐다보세요? 자, 그런 거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만 재판 지연 뭐 하네만 하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된 거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닙니다. 재판이나 이런 걸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빨리 못 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억울한 거를 막 걸어놔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윤석열처럼 뭘 이렇게 되지도 않는 서류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선에서 상식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윤석열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선명합니다. 뭐 비판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어저께인가 유시민 작가 굉장히 시원하게 네. 비명계 사실 대권 주자라고 보기도 좀 민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저 이야기가 맞지 이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김경수 2등 전략으로 가야 된다. 착한 2등 전략. 김경수, 김동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김동연 같은 경우에는 배은망덕하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겪으신 바도 많잖아요. 아니 그냥 뭐 제가 겪은 건 아니고요. 정치권에 계신 그런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 이 단어가 너무나 적절하다. 그런 카톡들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 겪은 건 아니지만 뭐 정가에서 활동하면서 선거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정치 결사체로서 같이 선거 운동을 했는데 지난 2, 3년간 너무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서 실망한 그런 지도자자. 그게 뭐 경기도 정가에서 나오는 그냥 평입니다. 김동연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대도 뭣도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사랑한 적이 있는 정치인이 아닌 거잖아요. 대부분의 민주당 사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경수는 좀 달랐던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중에 김경수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김경수조차도 사실은 어느 순간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와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사진을 찍은 그날 그 사진이 올라가는 순간 똥파리 쪽에서 난리가 나서 김경수를 손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심지어 김경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그룹 안에서도 나는 더 이상 이재명과 손잡은 너를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똥파리 쪽에서 먼저 손절을 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김경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경수의 의지라기보다는 김경수를 조정하는 누군가가 아직 똥파리들이 받아들이기도 전에 김경수로 하여금 이러한 글을 쓰게 자기들을 대변해서 그런 글을 쓰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정도 정무 감각이면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김경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히 나쁜 감정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다만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 있을 때 김경수 응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동연하고 김부겸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뭔가 좀 배신감 느낄 만한 짓들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언급하기도 싫습니다만 나머지 뭐 우리 그러니까 솔직히 임종석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종석이 원래 낙선해가지고 정치 신세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다시 정치권에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그 전현 의원 지역구 있잖아요. 성동갑 그렇죠. 거기에서 알박기 하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거기 전략 지역으로 선포를 했었잖아요. 네. 난 못 간다. 하다가 결국에서는 출마 포기하고 전현 의원 공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력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학생운동 했던 사람으로서 그 학생운동 상징했던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흑화되고 이상하게 막 좀 이상하게 되면서 자기 실력은 없는데 어그로 끄는 걸로 관심 받는 거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 정말로 싫어. 저는 오늘 김경수 지사가 한 인터뷰를 잠깐 들었는데요. 본인들이 뭔가 민주당을 총선 기간, 지방선거 기간 동안 떠났던 모욕감을 느끼고 뭔가 자괴감을 느껴서 떠난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그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냐. 그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당을 떠난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분들을 다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선거 때 이낙연 캠프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고발하고 맞아. 그리고 막 아직까지도 계속 방송으로 괴롭히고 헛소문 퍼뜨리고 심지어 무슨 변호사비 대납 이런 거 터뜨려가지고 이하영 부지사가 그 덕에 막 다른 별건으로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맞아요.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정말 헛소문 퍼뜨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대장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대장동.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하고 어떻게 뭐 조처를 취하라는 그런 말씀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속상했던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선거 때 정말 분탕질을 막 하는데 이제 본인들 애경사가 있잖아요. 결혼식. 그때 결혼식 때 그 비명 의원들이 구름같이 그냥 화환을 보낸 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거는 김영현이 그 서부지방법원 그 폭터들한테 영치금 30만 원 영치금 주는 거랑 똑같아. 맞네. 그런 사람들한테 꽃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더 좋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김경수 전 지사님이 그분들이 정말 민주당원들 이재명 대표는 그냥 차로 보자고 민주 지도자니까 우리들한테도 엄청 해코지 많이 했어요. 막 이상한 호소. 제가 심지어요. 제 선배님 이렇게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조리돌림을 해요. 아니 그거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맞아. 남 장례식장까지 와갖고 사진 찍어서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런 짓을 하니까. 자 이제 끝날 시간 돼가니까. 아니 근데 한 사실 말씀만 하세요. 네.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열받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뭐 부탁을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일단 먼저 내놔라고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서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어떨 때는 우리가 김경수다. 감정으로 지켜냈던 사람들은 그 유시민 작가 말처럼 그거 있잖아요. 착한 2등 전략. 대선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낙연, 박용진 경선할 때 당원들의 전체적인 뜻과 마음과는 다르게 뭔가 어그로 끌다가 이재명 악마만 해서 저들한테 이재명을 던져준 측면이 있잖아요. 정치적 감각들이 너무 없어. 내가 지키려고 지키다가 설사 어떤 나쁜 결과가 있어서 우리의 1등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이재명을 비판만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들이 그 정도 없으면 정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살해, 뭐 납치 이런 것들 어마어마합니다. 이재명 암살단,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범죄단체 조직 혐의. 실제로요. 외부에서는 저러고 있는데 당내에서까지 이재명을 공격합니까? 윤석열 탄핵 때까지는 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비판하는 건 다 받아들이겠지만 얼토당도 안 한 거, 같이 싸우지도 않아 놓고 내가 대장 될 거야 하는 거는 내가 계속 천리행군을 비유를 들어요. 군대 때 천리행군 3번 해봤거든요. 재수 더럽 게 없는 케이스야. 1년에 한 번 하는데 400km를 걸어오는데 300
90km를 걸어왔는데 마지막에 트럭 타고 오던 놈이 10km 같이 걷는다 그래 동지가 됩니까? 1km부터 400km까지 같이 걸어야 동지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 자, 또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인기 핫한 인물 모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